사랑, 나태주. 더 많이 예쁘거라. 오래오래 웃고 있거라. 우선은 너를 위해서, 그 다음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너처럼 예쁜 세상, 네가 웃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나. 자, 안녕하세요. 안성담사 진행자 민주희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그래도 단단하게 입고서 이런저런 일을 보는데, 오늘은 왠지 그 해당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거는 그 사랑이란 제목의 나태주 시인의 시였습니다. 더 많이 예쁘고 오래오래 웃고 있으래요. 우선은 너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너처럼 예쁜 세상, 네가 웃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생각들이나,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랑이라는 주된 관심사로 봤을 때는, 그 내용들로 봤을 때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를요 매번 느낍니다. 저도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사랑도 이제 좀 다르고, 부부 관계로 봤을 때는 남녀 관계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녀 관계랑은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저도 이제 어느 남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또 다른 사랑도 다르고, 제 아이들과의 그 관계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도 그 중심 안에는요 분명한 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내용, 사랑이라는 주제더라고요. 야단을 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건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해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느냐에 따른 또 다른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진짜 화가 날 때는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심에는 그래도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기준이 뭔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릴까? 라는 조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조회를 해봤더니 요즘은 AI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삶 속에서. AI를 조금 먼저 그 경험을 해봤던 제 입장은요, 요즘은 조금 아날로그로 다시 저는 전환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글에서의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사랑은 특정 대상이나 존재를 매우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 가족, 친구,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확장될 수 있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며,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헌신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이는 존중, 이해, 배려, 희생 등의 다양한 행동과 감정으로 표현되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 못하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 내용을요, 온전하게 100% 실행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와 있는 특정 대상은 분명하죠. 뭐,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완동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존재의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매우 아끼래요. 그 매우 아끼고 있나요, 우리가? 처음에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넘쳐나고 그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졌을 때는요, 매우 아끼게 되죠. 그런데 그 매우 아끼는 게 계속 지속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진 않더라. 네. 그리고 소중히 여긴대요. 그 소중히 여기는 게요,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라는 또 다른 마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중히 여기는 게 내 주머니에 가만히 넣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아니면 모두에게 공개를 하지만 그 공개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요, 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는 것. 단순히 연애 감정을 넘는 거는요, 사랑을 이제 서로 공유한다는 의미이긴 하는데, 단순 사랑에 대한 그 공유 과정은요, 굉장히 짧은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대상이 가족이냐, 친구냐, 모든 존재에게 확장될 수 있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인류애를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인류애 과정 중에서도 각각에 해당하는 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이 안에 또 포함이 되겠죠. 관심은 많아요, 솔직히. 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측은지심이라든지, 아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지는 친구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대상인지 모르지만 우연치 않게 보게 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강아지랄지,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꼬부랑 고개 이제 허리 숙여 걷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대상들에 대한 그 모든 존재에 대한 관심과 그런 호기심들은 많죠. 근데 과연 깊은 애정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 또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과연 우리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까요? 제 눈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시기와 질투고 있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의 구현은 하고 있습니다. 질투를 느끼죠, 시기 얘기하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럼으로 인해서 난 제가 싫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저 가능성을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실천적, 실행적 욕심 문제가 항상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 시기와 질투에 대한 부분들을 감정적으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것을 느끼는 대상자들은 불편함을 또 느끼게 되죠. 자,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헌신적인 마음 상태래요. 사랑에는 분명한 건 헌신이 따라가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더 행복하길 바랄 때는요, 당연스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일부분일지라도 조금은 억누르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내용 중에. 존중. 과연 존중할까? 이해를 하려 할까요? 배려. 그 배려가 어떤 배려일까요? 또 희생. 그 희생을 하려고 하는 용기는 있을까요, 과연? 이 다양한 행동과 감정들이 표현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적 실천이죠. 처음에는 애정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날 때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코에 콧물을 흘리던 아니면 귓구멍에서 털이 나던 내지는 옆에서 앉아있다가 방구를 끼던 입냄새가 나던 그거조차도 굉장히 사랑이 넘쳐나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그런 부분들이 거슬리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유지해 나가고 그 부분들을 그냥 존중해 나가는 것 어찌 보면 분명한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들이나 그런 상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변화하지 않을 때 변화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존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나 기준점에 이 사람이 갖기를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바라게 되죠. 약간 프로이드의 심리 같이.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대요. 긍정적인 감정 상태예요. 강렬하고 긍정적으로 경험되는 감정적, 정신적 상태,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보람을 주는 그 긍정적 감정 상태. 이게 사랑이 주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그냥 그 단순하게 느껴지는 순간의 그런 감정이 아니고 굉장히 강렬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깊은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흔히 우리 얘기하는 좀 이상한 성향을 갖지 않고서는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죠. 누군가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 중에서는요 반드시 그 대상과 관계들에 맺는 적극적인 활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남녀 간의 열정, 에로스 있죠. 그리고 가족, 애가 있습니다. 스토르기라고. 그리고 우정이라는 이제 필리아가 이제 과정이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정신적인 사랑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과연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랑의 형태를 지니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조금씩은 에로스든 스토르게든 필리아든 아가페든 여러 형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여져 있는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도 필리에와 우정 그리고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 스토르게 이 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족애가 너무 적나?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내가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조건 없이 그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 대한 행복을 내 행복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개성, 존재에 대해서 아끼는 거 존중하는 마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민하는 것들이 조금은 올바른 쪽으로 발현되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긴 하지만 과연 나는 조건 없는 존중을 하는 사랑을 하고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나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욕심을 내게 되고 그 욕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내 위주에 치중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에 제가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3일 전이었나?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 집은 17층인데 살짝 고민을 했어요. 걸어서 올라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고쳐질 때까지 1시간 더 넘게 걸릴 텐데 그 시간을 기다릴까? 집 앞에 무인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가긴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빨리 올라가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1층부터 17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10층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다가 11층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더라고요. 정작 집에 올라갔을 때는 제 폐에 너무 찬 공기가 급격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기흉 같은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희 신랑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근무를 하러 출근 중에 있는데 야간에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제 상태가 안 좋은 걸 알고 그냥 달려왔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상태의 그 위급성이 있긴 했지만 보통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시급한 거를 어찌 보면 선택을 한 거죠. 그 뒤에 상태가 좀 양호해지고 이제 네브라이트 이제 약이 좀 긴급하게 있던 응급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기관지 확장제 쓰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뒤에 좀 정신 차리고 났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어떻게 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나에게 먼저 달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일하다가 이렇게 뛰어올 수 있을까? 그게 더 회사 일이 더 급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너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번 너한테 얘기하지 않니?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아달라고.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조건 없는 그 존중이 매 순간순간 이렇게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과연 저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을까? 라는 좀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사건에도 그랬습니다. 자, 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염려를 한대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행동을 포함한대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행동은요, 어찌 보면 뭐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자기 확장이 있어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아를 확장해서 존재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자기 확장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이런 자기 확장에 대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그냥 내려놓고 그 특정한 상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중심적으로 그 중간에 두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가정 안에서의 그 가정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 또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봤을 때 부모에게 받는 그 영향이 굉장히 많고, 부모가 이기적인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과 조금은 인류애적인 사랑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 안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형식이 너무도 다르잖아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마다 또 사랑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요, 그 타자를 통해서 내가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하는 중요한 경험,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 과정으로 그 철학적 관점을 보기도 하죠. 또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느껴지는 감정적인 열정이라든지 친밀감이라든지 또는 책임감,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사랑의 삼각형 이론 등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요, 깊은 애정 그리고 환신을 바탕으로, 그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행복을 나누고 인간 경험에 대한 가장 소중하고 그 과정들의 그 복잡한 가치들이 이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 자체는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갓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조차도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그것을요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있다면 전쟁이라든지 시기 질투라든지 그런 형태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것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도 하죠.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널리 인식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강렬한 그런 경험적인 사랑의 형태일 텐데, 이거는 단순하게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생각적인 부분이 아니고 성적인 끌림과 그리고 그런 감정이 깊은 유대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또는 포엠, 나태주 시 같이 시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뤄지는 주제들, 대표적인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이 로맨틱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때로는 열정적이고 폭풍 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유통기한이 있긴 합니다. 그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그래도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거는 대상의 타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조건 없는 존중이 계속 이뤄질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맨틱한 사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속 이제 유지는 가능하죠. 다양한 이런 사랑 구성원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랑들 중에서도 자기 사랑이 중간에 있었을 때 더 타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도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나를 또 존중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없는데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기 사랑은요,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기초적인 그 기반을 마련해 주죠. 그리고
자기 돌봄, 자기 발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자신의 잘못, 그 한계를 인정하는 그 능력 또한 포함됩니다. 사랑의 이러한 종류는요, 모두 인간이 서로 자신과 연결된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랑은 우리 삶의 독특한 차원을 추가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의 형태, 관계에 따라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더욱 많이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존재 가치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울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서로가 내 기준이 아닌 타인의 기준 안에서 이해관계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또한 너무도 나약한 사랑을 사랑에 또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또 그러네요. 그 특정 대상이든 존재든 그 매우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가장 큰 기준, 큰 존재, 이 사랑에 대한 존재에 대한 중요성은 실행하느냐,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현실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갈 때 5가지 사랑의 언어들 중에서도 표현과 함께 있는 것만이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 있을 때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먼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해받고 있구나, 배려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요, 사람들이 타인이 느끼게 되겠죠. 저 또한 그냥 나만 느끼지, 타인만 내가 했다고 해서 나는 못 느끼고 타인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대사조가 그런 상황들이 벌연이 되면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다시 느끼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상호작용이 잘 됐을 때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저리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네요. 진짜 사랑이 뭘까요? 과연 진짜 사랑. 이 진짜 사랑이요. 분명한 건 세상의 사랑과의 차이로 봤을 때 감정이냐, 감정 느낌이냐, 행동 실천이냐, 또는 이기심, 나냐, 이타심, 우리냐, 순간적인 열정이냐, 지속적인 성숙이냐에 따라서 분명한 건 달라집니다.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 온전히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영원하고 근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올해 2026년에는요,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하시고 더 많은 이해와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요 나누는 올해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이제? 자, 다시 한번 나태주 시인의 사랑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나태주, 더 많이 예쁘거라. 오래오래 웃고 있거라. 우선은 너를 위해서, 그 다음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너처럼 예쁜 세상, 내가 웃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나. 오늘도 더 많은 사랑을 하고 더 많은 대상자들과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존중, 조건 없는 이해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성 담다 민주의 이런저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